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유한 재벌과 예상치 못한 사랑의 가면을 쓴 웨이트리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1번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1 댓글을 달아 여행에 동참해 보세요.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리나는 호화로운 파티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쳤지만 그곳에서 벌어들인 돈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이 영향력 있는 백만장자 마테오 알바레즈는 마치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홀을 돌아다녔다. 마테오는 그날 밤 짜증이 났지만 관심의 중심이 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에게 그런 파티는 비록 자신의 존재가 예상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수한 연극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적합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산적인 미소를 교환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떠날 핑계뿐이었다. 마테오가 산만하게 복도를 따라 헤매고 있을 때 리나가 전차에 요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반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테오를 눈치채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마테오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충격으로 인해 셔츠 전체로 쏟아졌습니다. 리나는 자신이 들고 있던 쟁반이 손에서 떨어져 유리잔과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대체 뭐야? 마테오는 엉망진창을 노려보며 외쳤다. 리나는 사과하려고 말을 더듬었다. 그녀가 일관된 말을 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어. 마테오는 리나의 팔을 잡고 그녀를 가장 가까운 문으로 데려가면서 그녀에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리나는 자신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마테오는 아마도 손님용인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옆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으로 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리나는 숨을 쉬려고 애썼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방을 둘러보더니 불안한 만큼 짜증이 난 듯한 마테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뭐 하세요? 그녀는 의도한 것보다 더 분노한 어조로 물었다.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려고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더 커졌다. 소음에 대해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리나의 심장이 뛰었다.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 중 한 명과 함께 방에 혼자 있는 것은 그녀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잦아들고 침묵이 돌아오자 리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쉽게 오해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테오는 같은 것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좌절한 표정으로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좋아요. 딱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리나가 막 떠나려던 참에 갑자기 문이 열렸다. 긴 드레스를 입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이 등장했고 이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성도 등장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자가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띄우며 물었다. 리나의 배가 뒤집혔다. 언제나처럼 빠른 마테오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손을 들어 카메라를 막았다. 이건 당신이 알바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몇 분 만에 이 사건은 파티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리나가 작업을 재개하려고 할 때마다 비판적인 시선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리나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복도를 통과했지만 그의 눈은 때때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리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나갔다. 그녀는 그 환경에서 자신의 취약한 평판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이미 들려졌고 그녀는 원치 않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두운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더 큰 일이 지평선 위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마테오의 모습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도달하기 어렵지만 예기치 않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에게도 밤은 흔적을 남겼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테오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이 그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파티가 시작된 다음 날 아침은 혼란스러웠다. 마테오는 여러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읽기도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혼란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티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고 일부 가십 사이트에서는 이미 알바레즈 상속인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로맨스에 대해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날 직장에 참석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을 견디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녀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위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세요. 이미 푹 빠졌다면 이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나 전개된 사건은 두 사람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예상치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화 통화가 리나를 저택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서 도착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거실의 인상적인 테이블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거의 우울해 보였고 곧바로 요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린 얘기 좀 해야 해요. 비록 짧았지만 대화에서 뭔가 불안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파티의 손님 중에는 성실성과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마테오 사업의 중요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테오가 연애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이상하게도 가족 책임이 있는 사람과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마테오에게 이 스캔들은 단지 그의 평판에 대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업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가 린에게 제안한 해결책은 터무니없었지만 그에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투자자와의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한 척하는 것입니다. 리나는 그 아이디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설득력 있는 성격을 지닌 마테오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루만 있을 것이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전날 밤의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나는 망설였지만 직장을 잃고 평판이 더 손상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굴복했습니다. 마테오는 모든 것이 실수의 여지 없이 통제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해 보였지만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곧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테오와 리나는 나란히 걸어 행사장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끔한 모습을 보였고 급하게 정리한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리나는 긴장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중얼거림이 방 전체에 퍼졌지만 놀랍게도 그 의견은 긍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관심에 익숙해진 마테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 리나는 모든 시선이 마치 칼날이 자신의 피부를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곧 문제의 투자자인 카를로스 몬테로라는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테오가 동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듯 재빨리 리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는 놀랍게도 리나는 예상외로 쉽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지만 진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했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의 회사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등 소소한 이야기를 꾸며냈다. 카를로스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리나가 마테오에게 좀 더 인간적이고 친근한 면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진행된 짧은 상호작용으로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마테오는 관심이 자신에게서 리나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손님들은 이제 그녀의 진정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피상적인 질문에 답하는 동안 리나는 마테오와의 생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 사람은 가끔 어려울 때도 있겠지. 누군가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리나는 요구하는 게 맞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면도 있다고 거침없이 답했다. 마테오는 그 말을 듣고 샴페인에 목이 막힐 뻔했지만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어떤 실수라도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장 불편한 순간은 손님 중 한 명이 부부에게 건배를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마테오는 즉흥적으로 짧은 연설을 해야 했고, 리나는 정중한 미소로 긴장감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테오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자신이 보통 무시했던 바로 그 특성인 단순함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를 행사에서 두 번째로 흥미로운 인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리나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미소, 모든 말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침내 밤이 끝나자 마테오와 리나는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고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마테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말은 짧았지만 그는 리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진지한 어조가 있었다. 지친 리나는 떠나기 전에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나면서 그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마테오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이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린에게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두 사람 모두 건너가기를 두려워했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불안한 침묵으로 시작됐다. 리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저택에 배정된 작은 방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날 밤의 사건은 흐릿하게 느껴졌지만 손님들의 호기심 많은 표정과 암시적인 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항상 사치와 과잉으로 가득 찬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인위적인 방식으로라도 그 중심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 반대편에서는 마테오도 불안해했다. 주변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날의 일이 완전히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카리스마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리나의 자발성과 진정성 덕분이었다. 이것은 그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그를 괴롭혔다. 이상한 평범함을 느끼며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리나는 마테오와의 어떤 상호작용도 피하면서 간단한 작업에만 전념했고 마테오는 사무실에 은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테오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마테오의
아내에게 매료된 투자자 카를로스 몬테로였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와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칼론는 호의적인 태도로 리나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마테오를 더 잘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마테오는 마지못해 리나를 불러냈다. 그녀가 눈에 띄게 불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을 때 칼론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파티에서의 그녀의 행동을 칭찬했으며 마테오가 감히 묻지 못했던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나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칼로가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리나는 주변 환경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마테오의 사무실은 인상적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세심하게 선택된 것처럼 보였지만 공간에는 따뜻함과 개성이 부족했습니다. 칼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리나는 그가 가져온 문서를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케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신문에 있는 내용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숙해 보이는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안드라데 앤 선스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리나는 그 이름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빚과 좌절의 흔적을 남기고 파산한 가족의 회사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이는 마테오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로가 마침내 토론 결과에 만족하고 떠난 후 마테오는 리나와 대결했습니다. 회의 중에 불편해 보이셨어요. 문제가 있나요? 망설이던 리나는 자신이 본 것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마테오를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그녀가 원했던 마지막 일은 마테오에게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긴장됐어요. 이런 상황은 익숙하지 않다고 답했다. 마테오는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반응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읽는 데 익숙했고 그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언을 거닐면서 리나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가 몇 년 전 적대적 인수합병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마테오는 다른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함과 호기심 때문에 그는 리나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진 접근권 덕분에 그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사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나는 병든 어머니와 아직 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가족의 주요 부양자였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직업을 일하면서도 최소한의 돈으로 살았습니다. 마테오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었지만 리나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겉보기, 단순함 뒤에 숨은 힘을 인식하면서 그녀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강인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탄력성에 영감을 받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리나의 용기가 눈에 띄었다면 3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날이 갈수록 그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성공은 힘과 야망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마테오는 이제 리나에게서 지위나 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반면 리나는 마테오의 의도를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그가 상상했던 오만하고 냉랭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의 무게는 마치 짙은 구름처럼 그들 사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마테오와 가족의 몰락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테오는 아무리 무시하려고 노력해도 자신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둘 다 지쳤지만 둘 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득한 마음으로 리나는 저택 주변을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그녀는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복도를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나이 많은 남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훨씬 어린 마테오였다. 초상화 속의 얼굴을 바라보며 리나는 인식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뭔가 익숙한 것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리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얽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것을 몰랐지만 그들이 밝혀내려는 계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긴장됐다. 전날 밤 그 초상화를 본 이후로 리나는 언제라도 떨어질 준비가 되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테오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녀의 과거에 묻힌 무언가를 모호하지만 불안하게 상기시켜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액자 속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수년 동안 겪어온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마테오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여전히 리나에 대해 알아낸 정보를 되새기며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점점 커지는 불편함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의 상호작용은 짧고 거의 기계적이었습니다. 리나는 거리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마테오에게 인사했고 마테오는 그 대가로 불명료한 말을 중얼거렸다. 둘은 무심코 주고받는 눈빛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마테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나가 자신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느낀 짜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전문성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리나는 매 순간 떠오르는 질문으로 마음이 돌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쁘게 만드는 모든 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계점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격식을 지키려는 리나의 고집에 좌절한 마테오는 그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사라지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다. 경멸이 담긴 그의 말은 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어진 말은 격렬한 논쟁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희극적인 안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성격의 리나는 주저하지 않고 마테오의 결점을 지적하는 반면 항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그는 그녀의 잔인하고 정직한 태도에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늘 아래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인식했지만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논쟁은 더욱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테오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이나 외모와 무관한 일에 웃음을 터뜨렸다. 리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테오에게서 그의 거만한 외모보다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보기 드문 침묵의 순간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리나는 마테오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꽃에만 집중했다.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드문 평화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침묵은 마테오에 의해 깨졌고 그는 머뭇거리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감이 있었다. 리나는 그 남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의 폭풍을 숨기려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마테오가 말하면서 리나는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흉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혼란도 깊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족의 몰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그녀가 어떻게 신뢰하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며칠 동안 그들 사이의 역동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유머러스한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취약한 순간을 공유하면서 싹트고 있는 친밀감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던 마테오는 리나에게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본 적이 있는 마테오의 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걸려있는 비밀은 그림자처럼 보였고 항상 존재하며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나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에 이르게 한 그의 가족에 대해 마테오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두려웠습니다. 마테오는 비록 리나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비 오는 저녁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의심을 참지 못한 리나는 마테오와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가 사무실에서 평소 의자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마치 그가 찾고 있던 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결심을 굳힌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보자 그녀의 용기는 약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연약함과 반항심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서문도 없이 리나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마테오가 무시할 수 없는 슬픔이 물씬 풍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가족과 그의 회사에 관해 발견한 내용,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은지 이야기했습니다. 마테오는 얼굴을 읽을 수 없는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눈은 그가 싸우고 있는 내면의 싸움을 드러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마테오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잠시 동안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내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개입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리나의 가족을 망친 합병으로 이어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벤트 버전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리나는 분노, 슬픔, 그리고 놀랍게도 이해심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연결해 준 무언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택에는 평소와는 다른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벽조차도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는 무언의 무언가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리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을 때마다 마테오와의 대결, 과거에 대한 폭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휘말렸다는 점점 커지는 감각 등 최근의 기억들이 넘쳐났습니다. 마테오 역시 수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서성거렸고 손대지 않은 위스키 잔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 결과에 직면한다는 생각은 그를 겁나게 했다. 마테오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방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댓글만 읽는 사람들과 작은 게임을 해보자. 댓글에 피자를 입력해보자. 여기까지 해낸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하루 종일 저택에서 리나와 마테오의 짧은 만남은 의미심장한 눈빛과 무언의 말로 얼룩졌다. 두 사람 모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과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더군요. 그러는 동안 외부 세계는 내부 투쟁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전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커플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타고난 매력을 지닌 리나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고, 마테오는 그의 아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이 굳어질수록 두 사람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른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꼼꼼함과 불신으로 유명한 마테오의 주요 투자자 중 한 사람은 그날 저녁 부부와 함께 비공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테오는 거절하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함이나 심지어 부정직함의 표시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초대를 수락하고 곧 리나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짧고 핵심적이었습니다. 리나는 불편했지만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저녁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아하고 예리한 여성인 투자자와 그의 아내는 마테오와 리나의 모든 말과 몸짓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자신의 지능과 매력을 활용하여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어색한 순간을 원활하게 해결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마테오는 자부심과 불편함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리나에게 정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은 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의 아내가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지만 진지한 질문을 했을 때 건물 외관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요? 이어진 침묵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테오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빠져나갔다. 놀라울 만큼 빠른 사고력으로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난 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추가한 사람은 바로 리나였습니다. 부부는 만족해 보였지만 마테오는 거짓말이 그들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지쳤습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커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여느 때와는 다른 긴장된 순간이었다. 그것은 분노나 좌절이 아니라 어느 쪽도 무시할 수 없는 묵직하고 무언의 무게였다. 침묵을 깬 사람은 마테오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이대로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리나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녀 안에 있는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리나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 역시 거짓말에 지쳤지만 그 결과가 두렵다고 인정하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에게 마테오는 그녀가 항상 경멸했던 특권, 오만함, 권력 등의 많은 것을 대표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서 더 깊은 것,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남은 밤을 보내면서 각자가 함께 지은 것, 어쩌면 파괴한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떠서 맨션 위에 새로운 빛을 비추자 마테오와 리나는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공유한 내용은 진짜였고 어떤 면에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주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날은 불확실성과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리나와 마테오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지만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서 그 결정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리나는 배를 갉아먹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진한 커피 한 잔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마테오는 사무실에 남아 먼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고백하면 자신의 평판뿐만 아니라 이미 붕괴 직전에 있었던 리나와의 취약한 관계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실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즉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커피잔을 다처럼 꽉 쥐었고 마테오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테오는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손님과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설명하면서 낮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며 가능한 모든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리나에게 그녀는 잃을 것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그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리나는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뭔가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사이에 진정한 무언가가 발전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마테오가 연약함과 배려,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친절함을 보여준 순간을 그녀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아침 식사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를 기대하는 투자자 목록을 가지고 마테오의 보조원 중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마테오는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는 그의 긴장감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리나는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아차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가득한 몸짓이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마테오와 리나는 저택의 본당에 모인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세는 뻣뻣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리나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상황이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절망적인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테오가 말하면서 리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얼굴은 놀라움을 보였고 다른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마테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리나가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단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도왔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불편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마치 모두가 마테오의 말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숙한 표정과 권위 있는 말투를 지닌 선임 투자자 중 한 명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거짓말의 이유와 그것이 비즈니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면서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이 모든 위험을 무릅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에 기꺼이 직면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나는 찢겨진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마테오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많이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시간의 설명과 대결 끝에 마침내 그들이 혼자가 되었을 때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테오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그의 어깨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리나는 말을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녀가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테오는 그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감사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후의 나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마테오의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아 마테오와의 파트너십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투자자들은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테오는 모든 상실을 깊이 느꼈지만 겉모습의 그물망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마테오가 여파를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며칠 더 저택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겉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더욱 솔직한 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신이나 속임수로 정의되지 않고 보다 확실한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래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다. 리나는 마테오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한편 마테오는 자신이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닥칠 일이 무엇이든 함께 맞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의 혼란과 실수를 넘어 견딜 수 있는 진짜 무언가를 추구했습니다. 그 후의 나날은 마테오와 리나 모두에게 강렬하고 변혁적인 날이었습니다. 사건의 혼란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리나와 함께한 매 순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직접적이고 강인하면서도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섬세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몸짓에서 얼마나 진실해 보이는지에는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리나는 계속해서 감정의 소용돌이와 씨름을 했다. 마테오는 더 이상 그녀가 처음에 판단했던 먼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고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 취약성은 그녀가 아직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리나는 조심스러웠다. 결국 마테오는 자신이 거부한 많은 것들을 여전히 구현했고 그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테오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주의를 요하는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그 문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리나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마테오는 이제는 익숙해진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돌아서려는데 뭔가에 그가 그녀를 불렀다. 리나, 잠깐만 기다려줄래? 그녀는 멈춰서 망설이다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마테오는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 주위에 부드러운 파도처럼 떨어지는 모습과 그녀의 눈이 얼마나 피로와 결단력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한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내 옆에 있어줘서요. 리나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테오는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아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오후는 조용하고 고요하게 지나갔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삶의 빈 공간을 채우는 듯한 방식으로 리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수년에 걸쳐 쌓아온 층이 너머를 진정으로 본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다. 나중에 그들이 정원을 거닐면서 가을 공기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길을 따라 황금색 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마테오는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어 리나가 작은 경사면을 내려가도록 도왔습니다. 손가락이 닿자 예상치 못한 온기가 그에게 밀려왔다. 실수라도 한 듯 재빨리 손을 놓았지만 그 감촉은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간단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이었지만 마테오에게는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리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진실한 것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잘 알고 싶은, 무엇이 그녀의 눈을 그렇게 빛나게 했는지 이해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테오는 비록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리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저택의 공용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일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에게는 마테오의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이 흥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그녀의 모든 말을 꼭 붙잡고 있는 듯한, 그의 태도에는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싹트는 감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과거의 그림자,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비밀도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그들은 마테오가 벽난로에 불을 피웠던 거실에 함께 모였습니다. 리나는 책을 읽고 있었고 반대편 소파에 앉은 마테오는 노트북 작업을 하는 척했지만 사실 리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집중할 때 코를 살짝 움츠리는 모습, 독서에 몰두할 때 자세가 편안해지는 모습. 마테오는 의도치 않게 리나를 외관의 일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로 곁에 두는 것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악마, 즉 자신이 간직한 비밀과 과거에 내린 선택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 사이의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리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리나와 그 자신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테오는 침실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리나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마비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이 감정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방에서도 리나는 똑같이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마테오를 생각하면 왜 심장이 더 빨리 뛰는지, 서로 다른 방에 있을 때 왜 그를 그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서 한 가지 확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변하고 있고 아마도 어쩌면 그녀는 그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몇 주는 더욱 강렬한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관심을 표현할 작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남겨진 꽃, 정원에 대한 그녀의 관심에 대한 조용한 칭찬, 예상보다 오래 머무르는 시선 등이었습니다. 리나에게는 이러한 제스처를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마테오가 처음에 만났던 복잡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신뢰, 사랑, 구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조용해졌지만
불가피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이제 진정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한 고요함을 가져왔습니다. 리나와 마테오는 같은 공간, 같은 날을 계속 공유했고, 천천히 그들의 삶은 거의 자연스럽게 얽혀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처럼 공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리나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를 존재하게 만드는 작은 세부 사항들, 즉, 그녀가 집중할 때 머리를 다듬는 방식, 자신이 열정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조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사라진 퍼즐 조각처럼 그녀가 그의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리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테오는 더 이상 그 운명적인 밤에 파티에서 만났던 오만한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면에서 사려 깊었고 그녀가 그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에 도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 사이의 차이점, 그들을 갈라놓은 과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어느 날 그들이 사유지의 넓은 정원을 걷고 있는 동안 마테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리나가 그 공간에서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집의 가장 어두운 구석과 그의 삶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묘한 방법으로 그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리나가 질문하기 전에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놓아두는 것, 그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무심해 보이는 질문, 심지어 눈이 마주쳤을 때 수줍게 웃는 것까지 작은 몸짓은 그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리나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성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마음은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마테오는 거실에서 그녀가 선반 중 하나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 앨범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마치 그 이미지가 그녀를 먼 시간으로 데려간 것처럼 눈이 반짝였다. 마테오는 이유도 모른 채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녀가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리나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압력이나 질문 없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은 뭔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이해가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선처럼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나를 감동시킨 것은 마테오의 몸짓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더 나아지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동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이 위임했던 책임을 맡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고 한때 주저없이 내린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본 리나는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그들을 평화롭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테오가 도서관에 두고 온 문서를 정리하던 중 리나는 가족 회사의 오래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발견한 내용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년 전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가장 큰 재정적 어려움 중 하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테오의 결정은 아니었지만
당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하루를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그와 맞서고 싶었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마테오가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했지만 그로 인해 가족이 겪은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마테오는 리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없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 그녀를 위해 얼마나 기꺼이 싸울 것인지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그를 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신뢰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만들었다. 리나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마테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가 긴장된 것과 그녀의 먼 눈빛을 알아차렸고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리나는 컵을 방패처럼 들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비밀이 남아있으면 실제적인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꾸준했습니다. 마테오는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고 단어 하나하나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뒤따른 침묵은 무겁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당시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리나를 바라보며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선택한 말에 따라 두 사람의 미래가 함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끝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 순간 마테오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리나의 용서와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단지 그의 시대를 변화시킨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변화시킨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리나의 고백 이후 마테오는 생각의 바다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부엌 바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편 리나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녀는 사과나 설명을 기대해야 할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마테오가 눈을 들었을 때 리나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정한 후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과거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직면했고 처음으로 그 선택이 초래한 파괴적인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마치 속담을 나누듯 고개를 살짝 흔들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부엌을 떠났고 리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갈지 아니면 그에게 필요한 공간을 줄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잠시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마테오는 일상을 바꿨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속을 철회하고 오래된 회사 기록을 재검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리나는 도서관에서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보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리나는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테오를 생각에서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녀를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가족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남자와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를 신뢰하는 것은 위험했고 리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가꾸던 중 리나는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테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손에 쥐고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테오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에게 폴더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의 회사가 그녀 가족의 사업 몰락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을 포함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손으로 쓴 메모와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리나는 조용히 책을 읽었다. 마테오는 방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불신, 그리고 감사와 비슷한 감정이 뒤섞여 반영되었습니다. 마테오는 표정에서 취약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문서를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대변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마테오가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선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책임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취한 모든 행동은 마치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인 것 같았습니다. 리나는 이러한 변화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테오를 단지 고통을 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벼워졌다. 한때 긴장감이 넘치던 대화는 유머러스한 느낌을 띠기 시작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친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은한 달빛 아래 정원을 걷던 마테오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리나는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가볍게 만지며 말을 하도록 격려했다. 마테오는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리나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있기 전에는 누군가를 깊이 돌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나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뛰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테오는 말을 마쳤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그녀를 깊이 감동시킨 무엇인가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그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어린 시절, 두려움,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리나는 자신이 늘 지켜왔던 자신의 삶의 일부에 그를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향해 다리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무게와 비밀 사이의 차이점은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리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려면 자신이 그녀에 대해 느낀 사랑이 진짜이고 그에 따른 모든 것을 기꺼이 직면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이 쌓아온 유대의 강도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나와 마테오는 전혀 몰랐지만 그들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변할 것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저녁을 보낸 후 몇 주 동안 리나와 마테오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적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부담은 현재의 작은 승리의 무게로 인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는 그들 사이의 신뢰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리나는 홈오피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집중력을 방해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에 걱정이 앞섰지만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반대편에서는 깊고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이 가족 사업의 오랜 라이벌을 대리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냉정하게 설명하면서 마테오가 아버지 회사의 몰락으로 이어진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압도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마테오와 맞서는 것이었지만 그녀 내부의 무언가가 그녀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를 비난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순간을 찾을 때까지 해당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테오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복 활동을 계속하면서 구원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일부 기업을 포함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선 행사를 조직했다고 리나에게 발표했습니다. 리나는 감동받았지만 변호사의 전화로 인해 심어진 의심은 그녀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에서 리나는 마테오가 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처음에 만났던 남자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인간적이고 다가가기 쉬운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리나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님 중 아버지 사무실에 있던 오래된 사진에서 본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별 생각 없이 리나는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는 정중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마테오의 과거 행동이 미친 영향을 언급하자 금세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시선을 피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는 리나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마테오는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침묵했다고 말했다. 혼란스럽고 흥미를 느낀 라이나는 자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소문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끝난 후 그녀는 마테오와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원에서 혼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평온함도 있었다. 리나는 손을 살짝 떨며 천천히 다가갔다. 마테오는 그녀를 알아차렸을 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자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마테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원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뭔가 중요한 말이 곧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는 변호사의 전화 통화와 사건 현장에 있던 남자, 우연히 들었던 말들을 설명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타격처럼 느껴졌지만 마테오는 말을 끝낼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마테오는 실제로 리나의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했지만 그러한 결정 중 상당수는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투자자와 파트너의 압력으로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과정, 회사의 비윤리적 관행을 폭로하려 했을 때 침묵하고 위협까지 당한 일을 털어놨다. 리나는 모든 말을 흡수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진심도 담겨 있었다. 마테오는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자신이 변화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남은 생애를 기꺼이 보낼 것이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나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남자와 그가 인정한 어두운 과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테오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즉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나날들은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 속에서도 리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테오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녀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눴을 때 그것은 분명한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용서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벽돌 하나하나,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리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테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확고한 어조로 쉬울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함께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들의 여정은 단지 과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기반인 진실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인내, 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리나와 마테오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에 맞서며 그들 사이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제쳐두고 취약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리나는 마테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가 취하는 모든 단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가족의 유산을 반영하는 소규모 지역 사회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문적인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관계는 리나가 상상도 못했던 것, 즉 단순한 감정을 초월하는 유대감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마테오는 리나를 데리고 한때 가족이 운영하던 옛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지역을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방문하는 동안 그는 천으로 덮인 커다란 명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리나,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시작했다. 내가 당신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뿌리는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의 기초입니다. 그는 천을 떼어내며 리나 알바레즈 센터 포 엔터프라이즈 앤드 인노베이션이라는 문구를 드러냈습니다. 리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것은 배상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그들이 함께 형성하기 시작한 미래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댓글만 읽는 사람들과 작은 게임을 해보자. 댓글에 초콜릿을 입력해보자. 여기까지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그날 밤 정원을 거닐던 마테오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리나를 그들이 자주 앉아 별을 바라보던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갑자기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나, 그가 감동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모든 면에서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리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마테오, 그럴게. 그녀의 진심, 어린 받아들임 이후 두 사람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부부처럼 애정과 의미가 가득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 후의 나날은 기쁨과 준비가 뒤섞인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몇 달 후로 잡혔고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여정을 단순하고 진실하며 의미가 가득한 행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사랑이 느껴지나요?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가장 좋았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들의 제안이 마음을 녹였다면 4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결혼식 날 리나는 한때 어머니가 입었던 손으로 수놓은 섬세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마테오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가 자신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반짝였다. 결혼식은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변혁적인 순간을 경험했던 야외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서약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셉션이 진행되는 동안 리나는 마테오를 옆으로 끌어당겨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테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세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병원에 갔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잠시 동안 마테오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고 웃으면서 동시에 울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또 다른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기쁨과 성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신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지만 둘 사이의 유대도 강화했습니다. 마테오는 리나에게 지칠 줄 모르고 헌신했고 그녀는 빛을 바라며 엄마가 되겠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하며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마테오는 작은 아이를 팔에 안고 눈물이 글썽인 채 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리나.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죠. 리나와 마테오 알바레즈의 이야기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이자 구원, 회복력,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의 힘에 대한 미국의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 고군분투하는 웨이트리스와 백만장자 재벌이 결코 살 생각이 없었던 거짓말로 변하는 혼돈의 순간에 충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펼쳐지는 것은 인생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저분하고 원시적이며 실제적인 여행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집착과 과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믿음의 반향을 봅니다. 리나와 마테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어려움, 즉 신뢰, 용서, 변화에 대한 용기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야위어진 여성인 리나는 그 화려한 파티에서 비판적인 시선과 소문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지 않은 이야기에서 세상이 그녀를 악당으로 보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투지, 즉 포기하지 않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돈, 권력, 지위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마테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이 나는 표면 아래 얕은 연결과 계산된 움직임의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길이 교차했을 때 상황을 뒤흔든 것은 단순히 흘린 음료가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였습니다. 내게 그들의 충돌은 우리가 인생에 예상치 못한 혼란에 직면할 만큼 용감하다면 의미 있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실수를 인정하는 힘입니다.
마테오의 초기 본능은 이야기를 통제하고 사업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그가 숨는 것을 멈추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투자자들 앞에 서서 거짓말을 인정하고 그의 명성에 타격을 입는 일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컴백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마테오의 솔직함이 핵심이다. 이것은 제가 제 삶에 적용한 교훈입니다. 작년에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망쳤을 때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고치는 것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항상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지킬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리나의 강점은 실제로 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현실적입니다. 그녀는 마테오의 가족이 자기 가족의 몰락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화를 내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과 씨름했고 진실을 파헤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용서입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유쾌하고 즉각적인 용서가 아니라 시간과 용기를 들여 힘들게 얻은 용서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보석금을 낸 친구, 내 일의 공로를 인정한 상사 등 원한을 품고 놓아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나를 보면서 나는 용서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또한 우리에게 취약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모든 벽을 무너뜨린 마테오는 리나를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자신의 두려움, 과거, 심지어 바보 같은 면까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신만의 방어구를 만든 리나는 자신의 상처도 그에게 보여주었다. 함께 유지하고 완벽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게시하도록 배우는 문화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취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말보다 행동의 가치입니다. 마테오는 단지 미안하다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파헤치고 리나의 이름을 딴 커뮤니티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말은 저렴하지만 노력은 그것은 금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대화를 실천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마테오의 구원은 그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난달에 언니의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커피와 트럭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작은 일이며 그것이 합쳐져서 큰 일이 됩니다. 또한 영감을 주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목적으로 전환한 방법입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는 단순히 과거를 고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는 고전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움직임입니다. 이야기의 깨진 부분을 가져와서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좌절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취업 거절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었던 기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리나와 마테오는 어려운 일이 우리를 정의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균형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자신이 틀렸을 때 사과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을 때 듣고 말한 내용을 따르십시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리나와 마테오에게는 동화 같은 결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싸움, 눈물을 통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입니다. 배급을 기다리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기, 결혼, 새로운 장, 사랑과 구원이 단순히 기분 좋은 유행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싸워야 하는 선택입니다. 내게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넛지이다. 나는 백만장자도 웨이트리스도 아니지만 내겐 청소해야 할 지저분한 일이 있고 더 사랑해야 할 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에게 더 많이 전화를 걸거나 나쁜 습관을 참거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계산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리나와 마테오는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그들의 책에서 한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혼란에 맞서고 진실을 소유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세요. 그것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 교훈입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리나와 마테오의 여정이 감동을 주었거나 공유하고 싶은 자신만의 구원 이야기가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좋았던 순간을 알려주세요. 행복한 결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5이라고 말해주세요.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